네, 오늘의 첫 번째 총선 시그널입니다. 이수정, 지금은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이시죠.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원이 지금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이 지역은 꼭 잡아야 된다. 상당한 총선 격전지가 되었는데 보니까 인구도 125만 명으로 수원 특례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인데 네. 이 5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번 선거에서. 네, 중요하죠. 인구도 많은 데다가 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탈환할 만하다라는 무슨 판단의 기준이 아마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 수원이란 도시는 사실은 원래 삼성전자가 본사가 있던 도시인데 네. 삼성전자가 이 수원에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뭐 상당 부분 진보적인 정권에 의해 가지고 수원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동화 사업장이 거의 공동화됐고 네.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는 본사 사업장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수원에서 떠나서 뭐 용인 그리고 그 밑에 동탄 화성 네. 그리고 이제는 평택까지로 전부 다 이제 옮겨가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시장 반 뭐 기업 네. 정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샘플이다. 결국은 지금은 수원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외국에 사실은 미국에 삼성전자 사업장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국내에서 반기업 반시장 뭐 이런 정책을 계속 할 경우 사실은 국내는 이름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사실은 자본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전부 후퇴할 수가 있는 지역이 돼버리는 뭐 가장 큰 샘플이다. 제가 사실 좀 뒤져봤어요. 이게 정말 실존하는 어떤 뭐 사실인가. 예. 특례시 중에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례시 중에서 가장 재정 이제 건전도가 가장 낮은 도시예요. 수원시가요? 네. 수원이. 예. 그래서 2008년도에 98.9%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냐? 놀랍게도 45.5%인가?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어떤 지자체에서 재정 건전성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은 예컨대 뭐 차가 막 밀려가지고 지하도 하나 파달라고 했을 때 그 몇백억짜리 지하도를 못 파요. 파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게 네. 결국에는 수원 시민들에게 지난 뭐 10여 년 정도 얼마나 그 불만으로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게 쌓여서 지금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른 도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으로 무엇인가를 바꿔주겠다라는 호소가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을 현저히 동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서울 수도권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수원을 2번이나 네, 찾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보들과 뭐 이수정 후보가도 네, 같이 네, 다니셨고 네. 이게 아무래도 뭔가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곳이다. 네. 뭔가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주 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의 원조 도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남부권에 이제 반도체 벨트를 이제 뭐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는 거고 네. 그 현 정부에. 그리고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보수 세력이 다 죽었어요. 예. 제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대체 누가 우리 당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 유세를 도대체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조직이 없으니까 그 네. 정도로 거의 다 망가진 지역의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민주당은 완전 촘촘한 조직입니다. 거기는 제가 그렇죠. 지금 싸우는 상대는 예. 개인이 아니고 네. 집단이에요. 민주당 조직과 그렇죠. 함께. 네. 뭐 동장이나 무슨 뭐 동대표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끼리의 인맥이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 지역이고 당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처음에 싸움이 쉽지 않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현존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오시니까
과거에 원래는 이제 보수였던 분들이 뒤늦게 이제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아, 현장으로요? 네, 현장 뭐 저희 사무소도 찾아오시고 또 요새 하다 보면 막 지나가시다가 이제 저에게 손으로 사인을 무건으로 해주신다거나 네. 또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귓속말로 내가 원래 당신네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아,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그걸 할 수 없던 예. 지역이에요. 차이 그러니까 보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수신호 주실 정도로는 발전을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네. 그게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오시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 지지자가 누군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놀라운 일은 박광원 그 의원이 원내대표 네, 지내셨는데 원내 대표까지 하신 분이 사실 공천에 탈락하시다 보니 지역의 여론이 무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네. 예, 그분의 동향이신 분들도 유권자들도 다 지금 흔들리고 계시고. 호남 출신이신데 네, 사실 네, 네. 그 호남 분들이 호남에만 사시는 게 아니고 수도권으로도 꽤 많이 많습니다. 오셨고 네, 수원에도 굉장히 있을 많습니다. 거니까. 그리고는 예. 뭐 원내대표 하시면서 그 이제 진보 세력 중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네. 분으로 나름 이제 인지도가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탈락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지금 저에게 저희 이제 선거사무소에 마구 연락하시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물론 예. 제가 떨어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뭐, 부당함을 호소하셔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네. 없으나 예.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시장 유세 갔더니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를 붙잡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 여론에 예. 그거를 민감하게 체감을 하지 않으면 네. 제가 선거에 뭐 계속 우리 뭐 전통적인 보수만 고집을 하다가는 이게 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민주당 후보와의 뭐 대결보다는 거긴 이제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어떤 이제 지역 기반이 있다라는 네, 말씀 네, 주셨는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도 좀 볼 것 같아요. 네, 박광원 네, 전 네. 원내대표가 워낙 그 지역에서 오래 훌륭하신 하셨던 분이죠. 상징적인 네, 분인데 네. 보니까 컷오프된 그 경선에서 좀 진 이유가 하위 평가 감산 때문이었다. 이게 좀 네, 뒤늦게 네, 드러나서 네, 이게 더 네, 논란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경선에서 누가 이겼냐 봤더니 김준혁 교수라는 분인데 이력이 그냥 친명계로 볼 수 있을 만한 이력들이시더라고요. 네, 맞상대로 뭐. 정해지셨는데 좀 이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예. 수원에 25년이나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교수시니까 교수들끼리는 뭐 나름 누가 어느 학교에 그 종사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고 아, 예. 그래서 뭐 잘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 네.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예. 뭐 비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아는 바가 잘 없고요. 좀 생소한 이름. 생소한 네.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제 아마도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씀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조대왕이다. 지금 이제 그 야당 대표가 이렇게 뭐 책이 있는지 뭐 정조가 이재명 대표에게 쓰는 편지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책이 네.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그게 이제 뭐 선출이 된 이유다. 뭐 이렇게들 그 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공천이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니까 뭐 하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가 네. 그게 지지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하긴 했던데 저는 그 대목까지는 알고 있지 못했고요. 예. 그냥 뭐 제가 이제 전주시의 네. 지상공파의 종부다 보니까 예. 뭐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유튜브니까 그냥 네, 말씀드릴게요. 정조대왕도 전주이신데 네. 네, 뭐 이씨라고 다 같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네. 뭐 그런 코멘트가 굳이 필요했나? 그런 책을 굳이 학자가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조금 일찍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수원벨트의 중요성과 지금의 좀 흐름이 어떨지를 볼 수 있을 만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보니까 수원벨트에 국민의힘이 여러 번 가면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20대와 21대 총선에서 5석이나 있는 곳인데 여기
민주당에 다 내어줬거든요. 네. 그만큼 좀 험지라는 얘기고, 근데 총선 이후에는 보니까 민심이 약간씩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대선 때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지역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줄어든 게 있었는데 대선 때 보면은 특히 영통 이런 데서는 0.07%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를 한 걸로 나오니까 네. 저 정도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 퍼센티지를 굳이 보지 않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 생각 없이 네.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막 깨알 같은 글씨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네요. 예, 뭐 제가 비관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처음에 여기저기서 문전 박대 당할 때 예. 전혀 2%가 현실적으로 체감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예, 뭐 진짜 힘들게 시작했고 뭐 몇 번 이제 공무원들은 중립의 의무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현직 의원들은 다 이제 한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예. 예비 후보는 전부 여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이 아니니까 마이크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박대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네. 예, 뭐 야당 심지어는 그 보좌진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당 예비 후보한테 얘기하라고 자기소개하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예, 뭐 현역 의원들이 나타나면은 예비 후보는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네, 거의 물건 취급을 네.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껴서 파는 듯한 이런 네. 느낌으로다가 제일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반반인데 이런 체감은 전혀 못했었어요. 예. 뭐 지금도 그 당 내부적으로는 수도권은 진짜 결집을 다 해서 해야지만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 아직도 뭐 수도권 위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원톱으로 선거를 지휘를 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네.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추가로 네 분을 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숨어 있는 메시지가 뭐 나경원 후보는 서울이고 네, 원희룡 네, 인천, 네. 안철수 경기 이래서 네, 수도권을 네. 좀 지휘를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이제 경기 지역의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신 건 비교적 잘된 선택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는 게 미래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IT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엔타이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잖아요. 네.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요즘 이제 보안 뭐 IT 보안 문제가 얼마나 많이 첨예하게 그 사기 범죄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반도체 벨트에 굉장히 적합한 대표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분이 비록 뭐 이렇게 정말 뭐 유창한 연설가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갖는 상징성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해찬, 김부겸 이 두 분을 모셔가지고 뭐 3인 체제로 좀 선대위를 출범을 했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해찬 의원님 과거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럼 이분이 이 정말 그 변화하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인물인지 사실 좀 의문이 있고요. 그보다는 차라리 김부겸 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네.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함부로 정권 타도 등등 옛날에 이제 무슨 뭐 군사정부 시절에 하던 그런 이제 구호로만 이 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지역에 뭐 제가 꼭 그 상대 후보를 헐뜯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무실 플랜카드에 그 정권 타도 이렇게 그 되어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 구호가 정권 심판론과 관련된 게 정권 붙어 있군요. 심판이라고 되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그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건
제 지역구는 20년 동안 민주당 정권 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정권을 타도하자는 건지 이 지역에 이게 구호가 맞는지 과연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민생과 연관된 구호인지 네. 그걸 잘 모르겠다. 우리 지역에서 정권을 타도하자고 하면 민주당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유권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하철이 놓이고 뭐 이런 국가 재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계속 똑같은 그런 구호를 거기다가 지금 우리 지역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뭐 본인의 얼굴 옆에 거대하게 이제 이재명 씨와 이제 사진을 걸고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 구호가.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을 걸어놨군요. 김준혁 후보가. 네, 뭐 하여튼 그런데 여하튼지간에 그 구호가 적합한지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내자를 봤어요. 과연 예. 유권자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하철도 없고 수원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방 재정이 그 정도로 반도 못 채우는 지경이면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손바닥 정원인가 그 봄이 되면 아마 꽃을 많이 심겠죠. 가로 그 길에. 예. 그거밖에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그런 그 수원시에 지금 그렇게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네. 그런 구호를 지금 거는 게 유리할까요? 뭐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물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이 어떤 수원시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데 뭔가를 자꾸 이제 뭐 심판하자, 바꾸자 이러면은 민주당을 뭘 바꾸자는 심판하자는 건가? 건가? 뭐 계속 저희는 이제 예. 민주당이 이렇게 재정 건전도를 악화시킨 걸 심판하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네. 같은 심판론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인의 전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예. 지역구 선거는 또 지역민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 같고요. 정권 심판론, 정권 타도 이런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주창하면서 당을 만드신 분이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 법정 구속을 피했을 뿐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게 되면 뭐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정 활동이 그렇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되더라도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구속될 때 되더라도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분이 한 일이 사과나무 심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의 입시 비리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의 큰아이가 대학 가는 전후에 저희 아들도 이제 입시를 했는데 네. 정말 정시를 하느라고 각종 이상한 방식으로 대학 진학을 만든 그런 진짜 뭐 이상한 그 경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정시의 인원이 너무 줄어서 그거를 뚫기가 그냥 보통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예.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을 위조해 가지고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뭐 연구물에다 이름까지 넣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수시로 간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절대 지금 뭐 혁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서 위조와 뭐 다양한 종류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처벌을 받으신 분이 여전히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뭐 결국은 국회의원의 특혜를 누려보시고자 면죄부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모든 형사 절차가 드롭시켜지니까 멈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여의도가 무슨 피신처입니까 거기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례를 다 없애야 된다 이거는. 네. 지역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받은 사람만 여의도를 가야지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그 뭐 입시 비리 하듯이 여의도 가는 비리의 루트 뭐 정당한 루트가 아닌 뭐 네. 사이비 루트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게 이게 정치인가? 전 좀 역시 입시하듯이 여의도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를 이제 만드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전 그분을 존경했던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헌법이나 뭐 형사 관련 이제 학술 단체에서 발표하실 때 보면
너무 잘생겨서 뒤 뭐 잘생긴 데다가 이제 워낙 말씀하시는 게 진보적이고 네. 진짜 우리가 뭐 찾아낼 수 없는 정의의 가치를 말씀을 일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연관된 어떤 학술 대회였나? 저는 플로어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네.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렇습니까? 네. 교수 시절에. 교수 네.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프레시한 이런 이제 사고를 하신다. 그렇게 발표를 잘 하신다. 이런 존경심이 있었는데 네. 근데 본인의 사생활은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전 사실 굉장히 괴리를 느꼈어요.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뭐 이제 당을 만들어서까지 비례로다가 여의도를 가셔서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보시겠다. 이거는 로스쿨 교수님으로 그것도 형법을 가리키던 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예. 사실 그러니까 교수 시절에만 해도 여러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드러난 것들이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사실 내로남불 때문에 이분이 좀 여론에 좀 비판을 받았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논리, 예. 나만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저는 교도소를 다니면서 범죄자를 평생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면담하는 거의 대부분의 형사범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힘 가진 자 권력을 가졌으니까 교도소에 안 왔을 뿐 내가 잘못한 거 너희도 다 잘못하면서 살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제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억울하게 나만 걸렸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게 지금 그 사회 지도층이 하실 말씀인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조국 대표도 일단 비례대표 예견은 했습니다만 비례대표로 나서겠다라고 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이분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분인데 황운하 의원이 원래 본인 지역구에서는 불출마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서 조국혁신당에 들어갔는데 설마 했는데 비례대표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은 아니었다. 그냥 내 지역구 불출마였다라고 하셨거든요. 잠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스스로 기울였으나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다시 이제 너무 큰 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유인이 네. 그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어적이니까 이런 이제 잠깐 동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예. 볼 때도 이분이 상식이 없는 분은 아니셨어요. 이분을 제가 아주 오래 알고 있는 경찰의 고위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분들은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예. 국회에 가서 4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후에 8년, 10년 자신의 후손에게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비춰질 거잖아요. 기록에 남죠. 기록에 남죠. 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과연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연민을 느껴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까지 정말 정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추락할 수 있구나라는 좋은 사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여하튼지 간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을 밝혔는데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족 의혹 이런 것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거의 정치 보복 수준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거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 내가 당장 오늘 내일 사는 게 10년 전보다 너무 힘들어져서 뭔가 좀 돌파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예.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뭘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과 나의 내일의 미래, 1년 후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계속 심판을 이제 매달리는 게 심판론에 매달리는 게 이게 과연 정치인이 할 일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심판만 외치는 것은 사실 내가 뭘 하겠다는 비전보다는 과거로 가는 거죠. 선거로 보이긴 해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유인하여 본인의 이익을 결국은 뭐 사법 절차를 이제 그 지연시키겠다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아닌가. 예.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솔직하게 되물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내 탓이여 내 탓이여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해요. 예. 남 탓하지 말고 내 탓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별달리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네.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그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시민단체라든지 진보당이랑 네.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여기에 좀 당선권에 그 분들을 좀 배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공천 잡음이 좀 꽤 있었어요. 후보를 선정한 분들의 네, 어떤 네. 과거 이력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할 때는 내가 조국혁신당 찍겠다 이런 여론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식으로 지민비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행보가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의 흐름이 일단 뭐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좀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게 먹혀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뭐 틀림없이 이제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여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뭐 조작을 했든 아니든 간에 뭐 문제가 지적당했고 그게 지금 계속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먹히기는 먹힐 거다. 그런데 과연 선거라는 게 이게 이제 내가 가서 내 삶을 위해서 한 표를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 있어서 내 복지와 연관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만 따라서 이 표 한 표를 이제 행사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3개월 정도 지역을 돌아본 바에 의하면 네. 사실은 최근에까지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박광원 의원의 탈락으로 인하여 호남분들이 막 연락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미 공약이 상당 부분 완성이 돼서 카드뉴스 같은 걸로 이제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는. 네. 예. 그걸 보고 연락을 해오시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좀 늦었지만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여당이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야당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제스처를 취하든지 간에 예. 문제는 여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렸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여당이 하는 약속은 실천이 된다 네. 이걸 강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실천이 네. 되려면 또 의석수가 많아야지 또 맞습니다. 힘을 받으니까 네, 네. 그런 논리인 것 제 같은데. 공약에도 입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소각장 이전조차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만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없다고 계속 지금 현재의 뭐 결국 수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계속될 겁니다. 수원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네. 당신들의 미래가 지금 지난 10년처럼 그대로 참고 지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